안녕하세요. 수기서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몰입도 중요한 키워드지만 단순하게도 방점이 찍힙니다. 뇌과학 전문가, 심리학자, 신경과 의사 등 잘나고 유명한 분들 이론 말고 그냥 무일푼, 무스펙이었던 저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용기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이며,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련함이다.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 가만히 있으며 해결되는 일들도 많지 않은가. 인간의 고민 중 대다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애쓰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 마음이 나의 에너지를 삼켜버린다.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구분을 지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생산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누가 뭘 하자고 하면 최대한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일단 도전하는 삶을 살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쳐낼 수 있어야 한다. 꼬이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 밤만 되면 녹초가 되어 눕자마자 베개만 닿으면 잔다. 그만큼 생각의 기지가 적고 행동의 순서가 빠르다. 고민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저하는 시간에 무엇이라도 도전한다면 바쁜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이 여유로워진다. 계획을 세울 때 30분, 10분 단위로 잘게 쪼개 놓으면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일의 순서가 생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와 계획을 잘 나눌 수 있다. 설득의 심리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if, then, when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만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목표를 해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보는 것들을 잘게 썰어놓고 그 다음 순서로 하나씩 행동하면 시나브로 목표행 기차를 탈 수 있다. 강연자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15분 내로 압축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고 싶은 대로 술술 원고를 쓰지만 이내 30% 정도 분량이 줄어든다. 10줄 분량을 한 줄로 말하기도 한다. 이 정도는 양호하다. 어떤 때는 통편집이 된다.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엑기스만 뽑아내야 한다. 세바시 동기 중 대통령 경호를 하다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결국 파일럿이 된 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은 인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업적을 단 3줄로 이야기해야 한다면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 힘들다. 스케줄러를 써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 시간에 따른 목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시간과 명사는 변주가 전혀 없어 단계를 담아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 외주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창업가제 목표는 처음부터 망조가 들어있다. 기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목표는 항상 이런 식이 되는데 단계를 모르니 외주사의 납품 기일을 독촉하게 된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딱 문제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 친구가 실패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목표가 실패로 깔끔히 정리되는 이유는 명사의 힘 때문이다. 내가 실패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은 건 명사를 쓰면 생각을 종결시켜 버린다. 사전을 찾아보면 동사나 형용사에 비해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합리적이고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장기적인 계획, 먼 미래에 대한 목표들을 명사를 빼고 하나하나 단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시작조차 못하는 목표나 좋은 계획들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명사를 빼고 형용사나 동사로 나만의 단계를 만들어 보자. 무언가 이야기가 생겨난다.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단지 첫 번째, 작은 도미노를 툭 하고 건드리는 것 뿐이다. 자격증 시험을 치는 이유는 결국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던가. 대부분의 시험은 70점이라는 정량적 점수를 넘으면 합격이다. 100점이나 70점이나 똑같은 합격이란 소리다. 합격이 목적이라면 성공의 기본값을 만점이 아니라 기준을 확 낮춰 70점에 맞추면 준비하기가 쉽다. 일반 자격증 시험은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50점, 60점을 넘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처음부터 목표 점수를 71점으로 설정한 다음 도전하면 성공에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29점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올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직 경험해야 할 일들이 많은 나이 아닌가. 기준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성공은 훨씬 가까이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기준값을 낮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시간을 품고 흐르는 강물은 돈을 주고도 절대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가 될지 모를 다음, 또 그 다음을 위해 기회를 포기하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한 셈이 된다. 대통령도 월드스타도 세계적인 대부호도 그리고 나도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도 분명 한계가 있다. 같은 시간 동안 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꿈과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관점을 바꿔서 기준을 크게 낮춰볼 필요도 있다.